그러면 아나무인이 아니겠네요. 이기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나이스한 사람도 이기적일 수 있는 거군요. 당연하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본이 없어요. 무대본이고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막 찍는 영상인데 막 찍는 거지만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내용은 가장 퀄리티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의 전공 얘기를 할 거거든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팔까지 걷어붙이셨어요 지금 거의 신나신 거죠? 우리가 보통 네. 이기적이다. 이기적. 이기심이 많다. 네. 뭐 이런 소리 많이 쓰지. 네. 그 도대체 이기심이 어떤 감정일까? 네. 또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기애라는 말도 써. 자기애. 뭐 자애라고 쓰기도 하고 자기애. 자기에 대한 사랑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이건 주로 루소가 한 얘기를 주로 원용해서 할 생각이에요. 루소가 얘기하는 자기애와 이기심이 어떻게 다른가. 루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도 들어가나요? 중간중간 들어갈 거예요. 중간중간. 네,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연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루소에서 보면은 자연인이 뭔가?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인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말이 TV 있나?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연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산에 가서 펜트 치고 막 그런 그건 거. 아니야. 아니군요.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문명인 또는 사회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춤도 추셨네. 이 자연인 그러면은 이걸 보통 불어로는 롬므 나띠렐 이렇게 써요. 불어. 저거 불어인가요? 이게 불어예요. 문명인 사회인 그러면 이거는 롬므 시빌. 뭐 이렇게 씁니다. 시빌은 알겠네요. 시빌. 문명인 사회인. 이 문명인 사회인이 우리가 흔히 지금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루소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타락한 존재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타락한 존재냐? 그건 아니라 말이지. 그럼 원래 그 인간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라는 게 그러면 과거를 처음에 말하는 태초에 건가요? 처음에 태초의 인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인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루소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낸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설적인 인간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가설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 문명인, 이 사회인이라는 어떤 그런 인간에게서 사회적인 성격을 모두 제거해버린다. 그럼 남는 게 뭘 거냐? 그게 자연. 그러니까 이 문명인은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 같은 인간. 우리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속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 그러면 남는 인간이 뭐겠느냐? 그게 자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 이 자연인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속성이 뭐냐? 이거를 자기애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연인의 본성이야. 자기애라는 게. 그리고 이 문명인이나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성이 이게 이기심이다. 자,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애와 이기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애와 이기심, 라모르드스와 이걸 자기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love of self예요. 영어로 love of self니까 자기애라는 거야. 요 이기심이라는 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 라무르 프로프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모르 프로프르라는 요 단어는 불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자존심이라고 나와요. 자존심이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루소에서는 이거를 이기심으로 옮기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애와 이기심 이렇게 뭐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거를 보통 루소는 이제 정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파스용 우리가 흔히 정념이라고 얘기하면은 루소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감정과 욕망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정념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정념이라는 게. 이 자기애와 이기심은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철룡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기애와 이기심은 어떻게 다를까? 아는 식으로 얘기해.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지. 이기심은? 이기심은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도 자기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거죠. 타인도 자기를 사랑해주길 바란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네. 자, 우리 심리학 전공한 우리. 좋아요. 지금 두 사람의 얘기에서 답이 다 나왔어. 답이 나왔는데 이 자기애와 이기심의 차이는 뭐냐? 요는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야. 타인 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자기애와 이기심이 갈라진다고 봐요. 루소는. 그러니까 이 자기애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루소는 이 자기애가 아까 얘기했던 이 자연인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인에게서 이 자기애라는 거는 이게 자기 보존의 욕망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는 거, 보존해 나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자기애. 타인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이게 자기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기심은 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일단 타인에 대한 관심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타인이 존재해야 돼요.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기심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이 타인에 대한 우리 나가 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 타인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게 나옵니다. 비교. 저 사람과 나는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이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게 또 두 가지야. 하나가 차별화의 욕망. 또 하나가 모방의 욕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사람과 나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더 나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부터. 두 번째로 봤더니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모방하려고.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기심의 속성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돼요. 일단 타인에 대한 비교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는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이에요. 이게 첫 번째.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감정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철룡이가 얘기했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그게 인정의 욕망이에요. 타인보다 나은 것을 타인도 인정해야 된다.
내가 타인보다 더 나은데 그거를 타인도 인정을 해줘야 돼. 아까 우리 카메라맨이 얘기했던 게 이 첫 번째 거지. 우월해지려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복합된 게 아무르 프로프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기심은 약간 자기에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인정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나무인이 아니겠네요. 이기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꼭 아나무인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남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나요? 잘하기도 하고 잘 보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은 아니겠네요.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 보통 제가 이기심이 많으면 아나무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 이기심의 특징은 그런 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나이스한 사람도 이기적일 수 있는 거군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내가 남보다 우월해져 있다. 반면에 이런 게 또 있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돼.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내 존재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타인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 자기 중심적이면서 동시에 타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타인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데 더 주의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열망이나 욕망 또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그렇게 탄다. 이게 이기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내가 남보다 우월해져야 돼. 그런데 그 남도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이런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욕망을 갖고 있고. 이게 서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 투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루소가 보기에는 모든 악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기심에서? 그렇지. 이쪽에서는 아무르드스와 자체, 자기의 자체는 이게 선악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악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좋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자기의 자체는 단지 루소가 보기에는 이 자기애라는 감정이 나중에 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동정이라는 감정하고 결합이 돼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소위 얘기하는 긍정적인 덕.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는 선의 결과가 나온다. 도덕적인 선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자기애 더하기 동정이 되면 그렇지. 좋은 거군요. 자기애하고 동정이 결합해서 여기서 나온다. 반면에 모든 악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해가 되지? 네. 이해가 아주 쏙쏙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그럼 이기심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루소는 이 자연인을 얘기하면서 자연인의 본성으로서 저 두 가지를 얘기해. 자기애하고 동정.
이 두 가지를 자연인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본성이라는 거는 그럼 갖고 있다는 이건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럼 이기심이란 거는 이기심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 이기심은 여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기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선이 다 나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이 모든 악을 여기다 그냥 귀속시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어. 이게 분명히 루소 사상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야. 이거를 존 플라메나츠라는 정치학자 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존 플라메나츠라는 사람은 이거를 신학을 끄집어들여서 이 사례를 얘기를 해요. 다 지우면 되나요? 근데 루소는 이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나 보네요. 무슨 얘기? 그 자기애가 루소도 어느 정도 얘기해.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그러니까 신학에서 보면은 신하고 악마가 나온단 말이지. 모든 나쁜 일은 얘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신은 완전히 선한 것만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럼 악마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것도 신이 만든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신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악마한테 모든 나쁜 책임은 다 귀속시켜버리고 자기는 그냥 선한 걸로만 남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똑같다. 이거랑. 그런 식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루소도 인정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모든 건 다 자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건 자연적인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루소의 자연 개념 그러면 이게 완전 선이다, 절대 선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 루소의 자연 개념도 이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쪽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 루소의 사상이 갖는 매력이 바로 이거야. 매력. 굉장히 풍부하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정해져 버리면은 이게 설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냥 이해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선과 악에 관련돼서는 이게 한쪽으로 딱 결정되지 않고 이게 서로 얽혀서 막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 자체가 다이나믹한 거야. 보통 성선론 그러는데 그냥 이쪽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본성이 선했는데 나중에 악이 끼어들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동거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내가 보는 루소 사상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루소의 인간 사상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개돼. 이 선악 관련해서는.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긴장 관계가 잠시도 늦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다. 하여튼 루소가 얘기하는 이 자기애와 이기심은 이런 성격을 갖는 뭐 감정 또는 욕망, 총괄해서 정념이다. 이렇게 봤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소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거는 문명인이나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봤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게. 네.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